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특급 호텔 연회장. 그 한복판에서 아름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얼얼한 뺨보다 심장이 먼저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 얘, 너 지금 나쳤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나 맡고 자란 주제에 감히 누굴 건드려? 오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이 아름을 발가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각 새벽 4시에 동대문 시장 수산시장. 아름의 어머니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생선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딸 하나 번듯하게 키우겠다고 평생 비린내를 향수처럼 달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어머니의 삶이 고작 돈 몇 푼 가진 졸부들에게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 하나 참으면 조용해질 텐데.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하지만 혼자 사귀기로 결심한 것이죠. 하지만 아름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철의 여인, 자신의 시어머니 윤태희 회장이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며느리가 숨죽여 울던 그 시각. 조용하지만 무시무시한 재벌가 시어머니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강남의 고급 갤러리 레스토랑 아르테는 은은한 재즈 음악과 함께 따뜻한 조명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추억담을 나누고 있었죠. 벽면을 장식한 유명 화가들의 작품들이 은은한 조명을 받아 우아함을 더하고 있었어요. 한아름은 모서리 테이블에 홀로 앉아 화이트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자세는 고닫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학창시절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등생이었지만 홀어머니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는 가난한 집 딸이라는 이유로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나 한아름 맞지? 등 뒤에서 들려온 높은 톤의 목소리에 아름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붉은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오세정이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고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몇 년 만이야? 오세정이 아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품평하는 듯한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아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 세정아. 정말 오랜만이야. 와, 완전 달라졌네. 예전에는 뭐랄까 좀 초라했는데. 오세정이 손끝으로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아, 여기 앉자. 김미경이 손짓했고 여러 명이 한 테이블 주위로 모였어요. 아름아, 그런데 너 지금 뭐하고 살아? 결혼했어. 아름이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혹시 알만한 사람? 박수진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소문으로 들은 건데 태상그룹 아들이랑 결혼한 거 맞아? 오세정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박? 진짜야? 동창들이 일제히 놀라는 소리를 냈습니다. 오세정의 얼굴에 스치는 감정 변화를 아름이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놀람이었다가 곧 질투와 시기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부럽다 정말. 오세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는데 오세정이 와인 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 같은 애가 어떻게 태상그룹 아들이랑 만났어? 아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대학 때 만났어. 아, 그래. 그런데 진짜 이상하네. 오세정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뭐가 이상해? 아니, 그냥 동대문 시장에서 생선 파는 집 딸이 어떻게 태상그룹 같은 재벌가에 들어갔는지 정말 궁금하다는 거야.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름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세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왜? 사실인데 뭔 상관이야? 오세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더욱 공격적으로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고무장갑 끼고 생선 내장 파내는 거 우리 다 봤잖아. 그런 집 딸이 갑자기 재벌가 며느리가 됐다니까 좀 의심스럽다는 거지. 주변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임신 먼저 했어? 요즘 그런 식으로 재벌가 들어가는 애들 있다던데? 그만해, 세정아. 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기분 나빠? 진실을 말하는데 왜? 오세정이 코웃음을 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 엄마 새벽마다 자전거 타고 시장 나가서 생선 비린내 장사하는 거 본 사람들 여기 많을 텐데? 손톱에 생선 비늘 끼고 앞치마에 피 묻혀가면서 그 순간 아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내 가족 이야기는 하지 마. 가족? 웃기지 마. 시장 잡상인의 딸 주제에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고 다니니까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오세정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탁! 오세정의 오른손이 아름의 왼쪽 뺨을 강하게 내려쳤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름이 뺨을 감싸며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오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가에서 살짝 피 맛이 났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내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왜 때려? 김미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오세정이 흥분해서 다시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아름이 번개처럼 빠른 반사작용으로 오세정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만해. 아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매서운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나 달라고. 오세정이 팔을 빼려고 발버둥쳤지만 아름의 손아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아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정아, 네가 가진 건 아버지 돈이지 너 자신의 능력은 아니야. 그런 네가 다른 사람의 출신을 조롱할 자격은 없어. 아름이 오세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감히 거지 주제에. 내 열등감 때문에 내 집안까지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아름이 오세정의 손목을 놓으며 차갑게 말하고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태상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박은영 비서가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오늘 동창회에서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윤태희 회장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누가 감히 우리 아름이를? 박은영이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자 윤태희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감히 우리 며느리의 뺨을 때렸다고? 그 오세정이란 년의 아버지가 뭐라는 놈이야? 오성건설 오현수 대표입니다. 박은영이 조사 자료를 건네며 보고했어요. 저희 2차 협력업체로 건축자재 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태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딸이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자랐다는 건 아버지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그 회사 납품 상황을 샅샅이 뒤져봐. 이미 조사했습니다. 품질 기준 위반, 납기 지연, 대금 처리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윤태희의 입꼬리 차가운 미소로 올라갔어요. 즉시 납품 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회수를 압박하라.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린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만들어. 다음 날 아침 태상그룹의 경영적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오성건설에는 계약 해지 통보가, 연달아 은행들에서는 대출 회수 통지가 날아들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과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연수가 상황을 파악하며 당황했어요. 단 며칠 만에 모든 거래가 동결되는 초유의 사태였죠. 오세정은 분노로 가득 찬 채 아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런던 출장 중인 민주는 새벽 2시에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름이가 동창회에서 뺨을 맞았단다. 뭐라고요? 누가 감히? 민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어요. 제가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아니야. 내 일을 마저 끝내고 와라. 아름이의 강단 있는 대처를 믿어라. 급한 건 내가 처리하겠다. 민주는 아내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어머니와 아내를 향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에 오세정의 손가락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중학교 때 거지 집 딸이 뭘 안다고 설친다며 괴롭힘 당했던 일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해도 시장 냄새 난다며 따돌림 당했던 굴욕들이요. 왜 또 이런 일이? 아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목이 매는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때 그 아이야? 아름이 주먹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가슴속 분노를 가족을 지키는 힘으로 바꿔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오세정이 다시 아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아름, 당장 나와. 오세정이 초인종을 난폭하게 누르며 고함을 질렀어요. 문을 연 아름을 보자 오세정이 붉어진 눈으로 달려들 듯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이게 다 내 짓이지? 나는 좋아. 그렇게 나올 거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오세정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윤태희 회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야. 이걸 언론에 다 공개할 거야. 그건 조작이든 뭐든 상관없어. 오세정이 악독한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2개 언론사에 익명으로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어디 한번 버텨봐. 그날 밤 윤태희는 서재에서 아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라.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잘못한 건 저쪽이야. 윤태희가 두꺼운 서류를 아름 앞에 놓았어요. 우리 그룹 핵심 자회사 3곳의 경영 분석 보고서야. 왜 이걸 저한테? 복수 대신 강함으로 맞서라. 복수는 내가 했고 이제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 태상그룹의 진짜 안주인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해. 윤태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이번이 내 첫 번째 시험대다. 아름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너는 고등학교 때 늘 전교 1등이었잖니. 그날 밤부터 아름은 윤태희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세정의 조작 자료에 대비한 선제적인 방어 논리를 꼼꼼히 마련했어요. 동시에 오세정이 또 다른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세정이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 다른 수도 쓸 거야. 어떤 수 말입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준비는 해둬야 해. 한편 오세정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기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 기사가 안 나와?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자료의 진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오세정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태산그룹의 발빠른 대응에 막힌 데다 아버지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까지 났습니다. 파산 신청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거죠.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오연수가 사무실에서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았어요. 아빠, 이 모든 게 한아름 때문이야. 절대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오세정의 눈에 더욱 음험하고 악독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시각 태산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는 조용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혁준이 몇몇 이사들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님들, 요즘 회장님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 이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오성건설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계약을 끊어버리셨잖아요. 윤혁준이 마치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납품 비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진짜 이유일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윤혁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장님께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뭐라고?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적인 감정으로 협력사를 무너뜨리신다면 우리 그룹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윤혁준의 말에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며칠에 걸쳐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려 이사들 사이에 윤태희 회장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을 심어갔어요. 며칠 후 윤혁준은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세정 아버지 회사 몰락 과정에서 흘러나온 정보들을 통해 오세정의 연락처를 확보한 거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오세정 씨죠? 저는 태산그룹의 윤혁준입니다. 윤혁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세정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태산그룹이요? 저희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한 그 일로 오늘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결정에 반대했었거든요. 윤혁준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한아름 때문에 무고한 회사가 피해를 본 거죠. 저는 이런 식의 경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정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윤혁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당장 필요하실 자금이고요. 오세정이 봉투를 열어보니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셔야 해요. 무슨 정보요? 윤 회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증거, 그리고 한아름이 윤 회장에게 복수를 부탁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윤혁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 걸 어떻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희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필요해요. 오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혁준은 오세정으로부터 왜곡된 정보들을 사들여 이사들에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윤혁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말인가? 며느리가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해 회장님을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한편 오세정은 윤혁준에게서 받은 자금으로 고급 원룸을 얻어 은신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가방들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윤혁준의 지시에 따라 아름의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어요. 한아름이 어디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다 보고해 주세요. 윤혁준의 말에 오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년을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요. 이때 윤태희 회장은 그룹 내부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고 조카 윤혁준의 움직임도 수상했어요. 며느리야, 이리 와라. 윤태희가 아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요즘 그룹 내부가 좀 어수선하다. 이사들이 동요하고 있어. 윤태희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네가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핵심 자회사 3곳에 대한 완벽한 구조조정 방안을 당장 준비해라. 구조조정 방안이요? 그래. 실력으로 소문을 잠재워야 한다. 네가 정말로 이 그룹을 이끌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아름이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마나 시간을 주실 건가요? 3일. 3일 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날부터 아름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밤새 자료를 분석하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며 구조조정 방안을 세웠어요. 첫째 날 밤 아름은 커피를 마시며 숫자들과 씨름했습니다. 학창시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집념이 되살아났어요. 둘째 날 밤 눈이 빨갛게 충혈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내야 해. 어머니를 실망시킬 순 없어. 셋째 날 새벽 마침내 완벽한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아름이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름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핵심 자회사 3곳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아름의 날카로운 분석과 치밀한 전략이 펼쳐졌어요. 자회사별 문제점 진단부터 개선 방안, 예상 수익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을 며칠 만에 김 이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전문 컨설팅 회사 수준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이사들은 아름의 실력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잠시 동요를 멈췄어요. 회의가 끝난 후 윤태희는 아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잘했다, 며느리야.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너에게 중요한 걸 보여줄 때가 됐다. 윤태희가 금고에서 비밀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윤혁준을 감시해온 자료들이다. 그 녀석이 뭐라고 다니는지 다 기록돼 있어. 아름이 파일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혁준 씨가요? 그래. 내 조카지만 믿을 수 없는 녀석이야. 네가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명예와 그룹을 지키는 딸이 되겠습니다. 아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나도 너를 완전히 신뢰한다. 윤태희가 아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런던에서 돌아온 민준이 아름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걸 정말 네가 만든 거야? 응, 왜? 대단해. 정말 대단해. 나도 몰랐던 내 능력이 이런 거였구나. 민준이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나도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 민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혁준이 해외 투기 세력들과 접촉하고 있어. 뭔가 큰일을 벌일 준비를 하는 것 같아. 정말요? 응.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한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오세정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윤혁준 씨, 경찰이 저를 찾고 있어요. 진정하세요. 마지막으로 해줄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윤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병이 있다던데 그 부분을 좀 과장해서 알려주세요. 윤혁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정말 마지막이죠? 그럼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오세정은 윤혁준에게 윤태희 회장의 건강 관련 민감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넘겨줬어요. 물론 대부분이 과장되고 왜곡된 내용이었지만 윤혁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좋아. 이제 이사회 소집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자. 윤혁준이 혼자 중얼거리며 최종 쿠데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름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당했던 굴욕과 분노를 오히려 에너지로 바꿔 차갑고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요. 절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시어머니와 남편을 지켜야 해. 아름이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밤늦게 서재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아름은 생각했어요. 오세정과 윤혁준, 이 두 사람이 벌이는 음모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이죠. 이번엔 내가 지켜낼 차례야. 아름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결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상그룹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윤혁준이 미리 도착해 이사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님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윤혁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침중하게 말했어요. 이게 뭔가? 김 이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윤 회장님의 지병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고 최근 몇 달간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들도 모았습니다. 윤혁준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운 듯 떨렸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윤혁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한아름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회장님을 이용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성건설 사건이 바로 그 증거죠.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룹을 운영한다면 우리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윤혁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장 해임 안건을 발의해야 합니다. 해임이라고? 박 이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수의 이사들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윤태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안정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아들 있어. 오늘 무슨 안건이 있다고? 윤태희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윤혁준이 서류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문제? 회장님의 건강 상태와 최근 경영 판단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윤태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조카의 배신과 오세정의 악의적인 모략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히 무슨... 그때 윤태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심장에 무리를 준 거였어요. 회장님, 이사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윤태희가 진정하려 했지만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김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윤태희가 의식을 잃고 의자에서 쓰러졌어요. 119 불러, 빨리. 이사회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윤혁주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임시로 경영을 맡겠습니다. 이런 비상사태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윤혁준이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태희가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름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아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까요? 내일 아침쯤 깨어나실 것 같습니다. 아름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윤태희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다 제 때문입니다. 아름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속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간병인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며느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거라고. 아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태산그룹 비상경영 지침서라고 적힌 책자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아름이 책자를 펼쳐보니 윤태희의 정성스러운 필체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룹의 핵심 정보부터 위기 상황 대처 방안까지 모든 게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는 윤혁준의 횡령 관련 은밀한 자료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계셨구나. 아름이 감동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성견지명과 자신에 대한 신뢰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온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괜찮으셔?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아름을 안았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대. 하지만 혁준 씨가 임시 경영권을 장악했어. 아름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여보,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아름이 지침서와 USB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내용을 살펴보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께서 당신을 선택하신 거야. 이제 당신이 해내야 해.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어.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게. 민준이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아름은 병실 옆 보호자실에서 지침서와 USB를 꼼꼼히 분석했어요. 윤혁준이 그동안 자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그룹 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린 상세한 명세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아름이 충격을 받으며 자료를 정리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자금의 일부가 오세정의 도피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까지 확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두 사람이 한 통속이었구나. 아름이 이를 악물며 증거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새벽 아름은 윤태희의 비밀계인 비서였던 박은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 비서님, 저예요. 아름이에요. 며느님, 회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박은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으세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어머니께서 혁준 씨를 감시해온 비공식적인 자료가 더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저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자료들이 있어요. 박은영이 즉시 병원으로 와서 결정적인 자료들을 건네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충분해요. 아름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윤혁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자료를 종합했어요. 횡령 자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는 치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윤혁준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사회 전날까지도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오판하며 마지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형님들, 제가 정식으로 경영권을 맡게 되면 여러분께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혁준이 이사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어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김 이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각자 10억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다음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윤태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아름이 급하게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윤태희가 아름을 보고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옳고 네가 이길 것이다. 윤태희의 짧지만 강력한 격려 메시지에 아름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어머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사회를 며칠 앞둔 그 주말, 아름은 시어머니의 지침서에 따라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태산그룹의 모든 협력사와 임직원들에게 비상경영체제 확립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한 거예요. 직원 여러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름의 차분하고 당당한 메시지가 그룹 전체에 전달됐어요. 며느님이 직접 나서시네요. 생각보다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직원들과 협력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아름이 단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혁준과의 최종 결전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다음 날 오후 태산그룹 본사 인근의 조용한 카페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박은영 비서가 신중한 표정으로 아름 앞에 두꺼운 봉투를 놓았어요. 며느님, 이것이 마지막 증거입니다. 박은영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아름이 봉투를 열어보니 복잡한 계좌 내역과 부동산 매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윤혁준 씨가 이전에 그룹 자금으로 매입하여 은닉한 비자금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아름이 놀라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 한 부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이 계좌는 맞습니다. 오세정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입니다. 은신처 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상당한 금액이 송금됐어요. 아름이 증거를 포착한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두 악인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박 비서님, 정말 고맙습니다. 며느님께서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그날 저녁 아름은 용기를 내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혁준이 해외 투기 세력과 접촉한 정보를 미끼로 경찰 수사팀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시도한 거예요. 수사과장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수사과장 앞에 앉았어요. 태산그룹 며느님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저희 그룹 내부에 중대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이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수사과장이 서류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해외 투기 세력과의 연결까지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근거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낸 아름은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후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윤혁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윤혁준이 사무실에서 서류들을 급하게 태우며 중얼거렸어요. 해외 도피를 준비하며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름과 민준이 윤혁준의 은신처 앞에 도착했어요. 여보, 정말 여기가 맞아? 민준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박 비서님이 알려주신 주소야.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건물에 들어가니 윤혁준은 이미 도망간 뒤였어요. 하지만 급하게 떠나느라 중요한 서류들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여보, 여기 봐. 아름이 책상 서랍에서 결정적인 서류를 발견했어요. 횡령을 입증하는 마지막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단해, 여보. 정말 대단해.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아내의 비상한 지성과 강단 있는 추진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태산그룹의 리더야.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해.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백했어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신뢰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용기 낼 수 있었어. 아름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다음 주 아름은 임시 이사회의 소집 일자를 파악했습니다. 윤혁준이 자신의 정식 취임을 위해 예정한 이사회였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아름이 확보한 모든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어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작업하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윤혁준과 오세정, 이 두 사람의 범죄를 동시에 입증해야 해. 아름이 윤혁준의 쿠데타를 부추긴 오세정의 모략 공모 증거를 정리했어요. 두 악인을 한 번에 심판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사회 며칠 전 아름은 중요한 사전 작업을 했어요. 이사들에게 윤태희 회장의 비상경영 지침서를 미리 배포한 거였습니다. 이사님들께 회장님의 뜻을 전해드리고 싶어 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름의 정중한 편지와 함께 지침서가 각 이사들에게 전달됐어요. 이걸 보면 윤혁준의 임시 경영권이 얼마나 부당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름이 은연중에 윤혁준의 정당성 부족을 주지시키는 전략이었어요. 이사회 당일 새벽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윤혁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오늘부터 내가 이 그룹의 수장이다. 윤혁준이 혼자 중얼거리며 임시회장으로서 이사회를 주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윤혁준의 앞을 막아섰어요. 뭐라고? 나는 임시회장이야. 이사회 의결에 의해 출입이 제한되셨습니다. 윤혁준이 수모를 당하며 당황했어요. 아름의 선제 조치로 인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윤혁준이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각 아름은 민준과 함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윤태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이사회입니다. 아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고생이 많았구나. 윤태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와 그룹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름이 진심을 담아 약속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태희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이사회가 시작됐어요.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아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미리 받은 지침서를 통해 윤태희 회장의 진짜 뜻을 알고 있었고 윤혁준의 부당함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아름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윤혁준의 몰락과 오세정의 심판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마침내 완성된 거였어요. 민준이 아내의 뒤를 따르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아름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했어요. 임시 이사회 당일 오후 2시 태산그룹 본사 최고층 이사회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윤혁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실 앞쪽에 서서 회장 취임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부터 제가 태산그룹을 이끌어.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름과 민준이 나란히 등장했어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로 집중됐고 윤혁준의 말이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름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윤혁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이 프로젝터가 설치된 앞으로 걸어갔어요. 민주는 뒤에서 든든하게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께서는 윤혁준 씨의 진짜 모습을 아시나요? 아름이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어요. 윤혁준 씨는 지난 2년간 자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그룹 자금 총 50억 원을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이라고. 윤혁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지만 아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아름이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윤혁준이 직접 서명한 서류들과 은닉계좌 명세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자금은 해외 투기 세력과의 거래에도 사용됐고 아름이 논리정연하게 자금의 은닉 경로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 돈의 일부는 오세정이라는 인물에게도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화면에 오세정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나타났어요. 오세정은 저를 협박하고 회장님을 모함하기 위해 윤혁준 씨와 공모했습니다. 아름이 오세정의 도피 및 모략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이사들은 아름의 날카로운 증거 제시와 당당한 태도에 완전히 압도됐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김 이사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경찰도 이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윤혁준은 변명할 틈도 없이 당황했어요. 아니야. 이건 모두 조작이라고. 한아름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아름이 윤혁준이 이사들에게 뇌물을 약속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각자 10억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혁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윤혁준 씨를 그룹에서 즉시 축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 이사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찬성, 찬성. 이사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보안팀, 윤혁준을 연행해 주세요. 김 이사의 지시에 따라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나 달라고. 이건 억울해. 윤혁준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팀에 의해 끌려나갔어요. 이제 오세정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이 다음 자료를 제시했어요. 윤혁준이 오세정에게 송금한 내역과 오세정이 허위로 제보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화면에 두 자료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오세정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협박이 아닙니다.
경영 방해를 목적으로 한 범죄 공모였습니다. 그때 아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만요. 아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수사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아름이 이사들을 바라봤어요.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오세정의 은신처를 급습했다고 합니다. 30분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원룸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오세정이 황급히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오세정, 불법 모략 공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안 돼. 놔줘. 오세정이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오세정이 창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한아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절대 용서 안 해. 꼭 복수하고 말 거야.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지만 경찰차는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윤태희 회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경과가 좋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 아름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윤태희가 아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룹의 경영권을 지켜냈다며?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입니다. 아름이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내 강단이 결국 모든 악을 이겼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윤태희가 며느리를 안으며 눈물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이사회가 열렸어요. 아름은 비상경영이사로 정식 선임되며 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사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어요. 남편 민주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룹의 안정을 되찾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윤혁준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아름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 제목에 동대문 시장 부지 개발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 자신의 어머니가 장사하는 시장 부지가 윤혁준의 다음 투기 목표였던 거였습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네. 아름이 이를 악물며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다행히 미리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몇 달이 지나자 태산그룹은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아름의 강단 있는 조치와 명쾌한 해결 능력은 모든 임직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사님께서 오신 후로 회사가 정말 좋아졌어요. 직원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어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게 돼서 다들 일하는 맛이 난다고 해요.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소식도 들려왔어요. 여보, 오세정과 윤혁준이 보석으로 나왔대. 민준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변호사들이 재판 연기도 신청했다고 해. 완전히 처벌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가족과 믿을 만한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름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음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태산그룹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 지 한 달 만에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는 은밀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윤혁준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국인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윤, 우리가 약속한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인이 영어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윤혁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윤혁준은 이사회에서 축출되기 직전에 미리 빼돌려둔 자금이 있었어요. 거기에 해외 투기 세력의 자금까지 확보하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한아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윤혁준이 혼자 중얼거리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윤혁준은 보석으로 풀려난 오세정과 만났습니다. 세정 씨,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계획이에요? 오세정이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아름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거죠. 바로 그 어머니 말이에요. 윤혁준이 지도를 펼치며 동대문 시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오세정 씨 아버지의 자녀 자산까지 합치면 충분해요. 그럼 한아름 어머니는 쫓겨나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말이에요. 윤혁준과 오세정이 아름에게 복수할 최종 목표로 삼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오세정과 윤혁준 일당은 본격적으로 시장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장님들, 큰일 날 일이 있어서 왔어요. 오세정이 과일가게 사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태산그룹 며느리가 이 시장을 강탈하려고 해요. 재벌 권력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뭐라고요?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곧 강제 철거할 거예요. 보상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에요. 오세정이 악성 소문을 퍼뜨려 상인들의 불신을 조장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리 계약만 하시면 나중에 좋은 조건으로 사드릴게요. 오세정 일당은 시장 상인들과 매입가 계약이나 우선 매매 의향서를 체결하며 법적 퇴로를 마련했어요. 며칠 후 아름의 어머니에게 충격적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아름아, 이게 뭐니?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등기우편을 들고 있었어요. 아름이 편지를 열어보니 강제퇴거 통보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가짜 서류예요. 하지만 다른 상인들이 모두 계약했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그날 밤 아름은 급하게 윤태의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장 관련해서 우리 그룹에 기금이 있나요? 아, 그거 말이니? 예전에 시장 발전을 위해 따로 설립한 공익 목적 기금이 있긴 하지. 윤태희가 서류를 찾아보며 말했어요. 얼마나 있어요? 10억 정도 될 거야. 아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윤혁준 일당이 제시한 투기 가격은 50억이 넘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이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룹의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잖니. 그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 윤태희의 말에 아름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름이 상황을 설명하자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어머니의 땅은 우리 가족의 뿌리야. 내가 가진 돈을 다 털어서라도 지켜야 해. 하지만 당신 돈만으로는 내 적금, 주식, 부동산까지 다 팔면 20억은 만들 수 있어. 민준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 땅을 지키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한편 오세정 일당은 아름이 법적 조치에 주저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인 여러분, 2주 보상금으로 한 가게당 5천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오세정이 확성기를 들고 시장에서 외쳤어요. 5천만 원이라고? 상인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산그룹 며느리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우리만이 진짜 보상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2주 보상금을 제시하며 아름과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려 했어요. 한아름 어머니는 딸 덕분에 호의호식하면서 우리만 내쫓으려 해. 맞아. 우리도 속았어. 상인들이 점점 아름 쪽으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름이 어머니를 만나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혼자서 짐을 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름아, 엄마가 이사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왜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요. 딸에게 짐이 될까봐.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가 너무 어려워.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름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리와 가족의 사이에서 심한 고뇌에 빠졌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날 밤 아름은 다시 윤태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시장 상황을 모두 말씀드릴게요. 아름이 윤혁준과 오세정의 음모부터 어머니의 상황까지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윤태희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야, 가족을 지키는 것도 공익이야. 어머니, 내 사제와 공익 사업을 위한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윤태희가 아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래. 내 결단을 지지한다. 악한 자들의 탐욕을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익 사업이거든. 아름이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아름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재 15억과 남편의 사재 20억, 그리고 공익기금 10억을 합치면 45억이었어요. 아직 5억이 부족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아름이 윤혁준 일당의 투기 목적을 막아낼 최종 반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아름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결연했어요. 악한 자들과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며 아름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름은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혁준에게 중요한 거짓 정보를 흘리기로 한 거예요. 아름이 신뢰할 만한 중간 연결책을 통해 윤혁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혁준 씨, 큰일 났어요. 오세정이 배신했대요. 뭐라고? 윤혁준이 전화기를 꽉 잡으며 소리쳤어요. 오세정이 시장 매매 가계약 정보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고 해요. 자기만 살려고 말이에요. 윤혁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배신자가 윤혁준이 즉시 오세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정 씨, 당장 나와요. 1시간 후 긴급히 만난 두 사람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네가 경찰에 우리 정보를 넘겼다며? 윤혁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오세정을 추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다 있다고. 정말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오세정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윤혁준은 듣지 않았어요. 그럼 증명해봐. 네가 상인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다 보여줘. 윤혁준이 오세정을 몰아붙였습니다. 여기 있어요. 오세정이 급하게 가방에서 계약서들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윤혁준이 의도적으로 계약서들을 바닥에 흩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윤혁준이 일부러 그런 척하며 계약서들을 주워 모았어요. 그 과정에서 오세정의 불법 계약서들이 모두 노출됐습니다. 실제로는 아름이 미리 이 상황을 계획한 거였어요. 윤혁준과 오세정이 서로를 의심하고 파멸하도록 유도한 이간질 작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름은 윤혁준 일당이 체결했던 시장 상인들과의 불법적인 매매 가계약서를 완전히 확보했어요. 이제 충분해. 아름이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의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태상그룹 전 임원 윤혁준, 시장 상인 대상 투기 사기 적발, 오세정 일당, 허위 보상금 약속으로 상인들 현혹. 아름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들이
두 악인의 투기 목적과 사기 행각을 만천하에 밝혔습니다. 이게 뭐야? 시장 상인들이 신문을 보며 경악했어요. 우리가 속았구나. 5천만 원 보상금이 다 거짓말이었어. 상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후 아름은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시장 상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름이 시장 중앙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윤태의 회장님의 위임을 받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재, 그리고 공익기금을 합한 자금으로 이 시장 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상인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하지만 개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장사하실 수 있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아름의 발표에 시장이 환호성으로 들끓었어요. 윤혁준 일당의 투기 목적을 완전히 막아낸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태산그룹 법무팀을 총동원했어요. 법무팀장님, 윤혁준 일당의 강제 퇴거 소송을 즉시 기각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오세정의 불법 선동 및 계약 조작 혐의를 경찰에 공식 고발해 주세요. 민준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다음 날 경찰이 아름이 제공한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오세정을 다시 체포하라. 윤혁준도 함께. 경찰이 두 사람을 동시에 검거했어요. 시장 상인 사기 및 계약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세정이 수갑을 채우며 최종적으로 체포됐습니다. 한아름, 나는 끝까지 너를. 으악. 오세정이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경찰차 문이 닫혔어요. 한 달 후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름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름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어요. 아름은 윤혁준 일당의 투기 목적을 막아내고 시장을 공익상생 공간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신뢰와 진심 어린 감사를 얻었어요. 그날 저녁 윤태희 회장이 아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윤태희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의롭고 따뜻한 내 조치를 보니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든다. 윤태희가 책상에서 중요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산그룹의 모든 경영 권한 및 후계자 승계를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서류야. 윤태희가 서류에 정중하게 서명했어요. 어머니, 이제 너는 진짜 태산그룹의 주인이다. 아름이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절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의로운 뜻을 이어받아 그룹을 훌륭하게 이끌겠습니다. 아름이 진심을 담아 다짐했어요. 그때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 나는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러워. 민준이 아내를 안으며 말했어요. 나도 그룹 사장직을 맡아서 당신을 도울게. 고마워, 여보. 아름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오세정, 윤혁준은 사기 및 횡령, 경영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거였습니다. 두 악인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악행의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그날 밤 아름은 조용히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창회에서 뺨을 맞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멸시했던 과거, 가난 때문에 받았던 모든 굴욕을 완전히 청산한 거였어요. 이제 아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1년 후 태산그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름이 태산그룹 부회장으로 취임한 후 민중과 함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체제를 확립했어요.
이제 우리 그룹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부회장님 덕분에 일하는 맛이 나요. 아름과 민준이 함께 이끄는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어느 봄날 아름은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어요. 바로 예전에 뺨을 맞았던 그 동창의 장소, 갤러리 레스토랑 아르테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곳을 매입하시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네. 이곳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아름이 그 장소를 매입하여 시장 상인들과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복합 장학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개관식 날 아름이 테이프를 끊으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받았던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동대문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아름이 시장을 방문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장사할 수 있게 됐네. 어머니가 딸의 선행과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상인들도 모두 아름 씨 얘기만 해요. 정말 고마워한다고. 상생 공간으로 거듭난 시장에서 어머니는 상인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어요. 오늘부터 사회 이사진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아름이 발표했습니다. 투명 경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겠습니다. 아름은 그룹의 사회 이사진을 대폭 개편하여 투명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또한 윤태희 회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공익재단 활동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회 공헌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감동하며 박수를 쳤어요. 민주는 아내의 모든 결정을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헌신적인 노력을 정말 존경해.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경영 철학이 얼마나 옳은지 매일 느끼고 있어. 민주는 아내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편 오세정과 윤혁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태상그룹 임원 윤혁준, 출소 후에도 취업 불가 상태. 오세정, 사회 복귀 어려워. 주변의 시선 차가워.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됐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권선징악의 명확한 교훈으로 남았어요. 악한 일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사람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윤태희 회장은 아름을 서재로 불렀어요. 며느리야, 이제 정말 모든 걸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윤태희가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아름에게 위임하고 자신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기로 한 거였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너와 민준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 윤태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이 시어머니와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는 제가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쌓아오신 모든 것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름이 깊은 존경심을 담아 말했어요. 고맙구나, 정말. 윤태희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태상그룹 본사 로비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윤태희 회장이 며느리 아름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는 모습이었죠.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전설의 며느리시래. 회장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신다면서? 윤 회장은 아름의 손을 잡을 때마다 비린내 나는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딸을 키워낸 사돈 어른의 거친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10조 원의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부모의 사랑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것을요. 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려 했던 오세정과 윤혁주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알았던 윤 회장과 아름은 진정한 가족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백은 재벌 시어머니의 재력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 아닐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